자, 반갑습니다. 승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의 뒷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부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훈아 선생님의 콘서트가 대성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성공하면은 누가 같이 화제거리가 됩니까? 이 콘서트를 기획한 사람,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나훈아 선생님의 콘서트는 누가 도대체 이거를 기획을 했는지 제대로 언론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 콘서트를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가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막을 지금 좀 살펴보니까 묘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와요. 나훈아 선생님이 콘서트에서 했었던 그 소신 발언이 편집되지 않는 데에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람들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대통령과 KBS 자체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훈아 선생님의 발언이 KBS 내부 직원들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방송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도대체 그 내막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을 총괄한 사람이 바로 이훈희 제작 2 본부장입니다. 이훈희 본부장은 공연의 내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죠. 나훈아 선생님이 의상을 19벌이나 갈아입으면서 29곡을 쉬지 않고 소화를 했다라는 것이고 2달 가까이 집중 연습을 하는데 항상 나훈아 선생님이 먼저 출근해 있었다라는 거고, 그럼 마음에 들 때까지 연습 또 연습을 시키면서도 고생하는 스태프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단짠단짠의 대가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나훈아 선생님이 공연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훈아 선생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그 기대에 한치도 어긋난 것 같지가 않아요. 일찍 와서 연습을 한다든지 스태프들을 잘 다독여 준다든지 당연히 우리가 예상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흥미를 끄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KBS가 눈치 안 보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그 발언에 대해서 이훈희 본부장은 말을 좀 아꼈습니다. 저런 식의 발언은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인사치레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나훈아 선생님의 그런 식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향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걸 경계하고 계십니다만 그 내막을 조금 살펴보니까 묘한 게 나옵니다. 이훈희 본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해피투게더 쟁반 노래방, 여걸식스, 뮤직뱅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사람인데 퇴사하기 직전까지 이 노조에서 정책실장을 지냈다라는 겁니다. 이 노조가 바로 어떤 곳이냐?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여기거든요. 이훈희 본부장이 퇴사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곳이 KBS 이 노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노조에서 내부적으로 잡음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노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노보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32살 조합원에게 듣는다라는 거죠. 그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니까 노조와 회사는 기본적으로 팽팽하게 긴장관계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의 긴장관계가 허물어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먼저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뒤늦게 어쩔 수 없이 나서는 느낌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조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최대한 지금 KBS 자체를 공격하려고 하는 걸 자제하려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현재 지금 KBS 내부의 노조에서조차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KBS 사장이 지금 바뀌고 난 뒤에 노조가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냥 무슨 청와대의 기관지 같은 그런 지금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KBS 사장이 최근에 바뀌었죠.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자, 바로 양승동 사장으로 바뀌었는데 KBS 지금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 양승동 사장의 별명이 땡문이라고 합니다. 땡문. 그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편에 서 있으면은 그 별명이 땡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승동 사장이 땡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양승동 사장이 전격적으로 발탁한 인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이번에 나훈아 콘서트를 총괄한 이훈희 제작본부장입니다. 야, 이거 참 묘하죠? 양승동 사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KBS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내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KBS가 지금 정부 비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계속해가지고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양승동 사장이 전격적으로 발탁한 이훈희 지금 제작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소신 발언을 쏟아냈던 그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졌던 나훈아 콘서트를 기획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나훈아 선생님이 이번에 5억 원에 가까운 개런티를 안 받은 거는 잘 알려져 있죠. 당시 나훈아 선생님이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한 말을 자르지 말고 그대로 반영을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훈아 선생님 측의 요청으로 중간 광고도 삽입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훈아쌤이 아무리 저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해도 방송국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주면 그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저런 식의 내용이 전파를 타기 위해서는 방송국 내부에 그리고 이훈희 그 본부장의 허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KBS 내부 관계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최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의 움직임이 사내에서 일고 있고 나훈아 콘서트를 제작한 제작본부 역시 이 같은 기류를 감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대통령이나 사실상 KBS 경영진을 겨냥한 발언이 고스란히 방영이 된 것은 CPE와 직원들의 암묵적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양승동 사장이 전격적으로 발탁한 이훈희 제작본부장이 그 양승동 사장을 전격적으로 비판하는 그 나훈아 콘서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글쎄요, 양승동 사장은 과연 저 나훈아 콘서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 콘서트가 방영이 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지금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에 양승동 사장도 내외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훈아쌤의 무편집 공연, 강경화 장관 남편의 요트 보도, 이 모든 것들이 땡문 양승동은 가라 라고 하는 KBS의 반란이라는 겁니다. KBS 경영 사태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양승동 사장의 신인도는 취약으로 떨어졌고 이 노조에 대한 불만까지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남편 그 요트와 관련된 문제를 단독 보도한 데가 다른 데가 아니라 KBS였지 않았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KBS에 저런 식의 단독 보도를 낼 수가 있냐? 아마 이거는 KBS 내부적으로 젊은 기자들이 주도해가지고 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KBS에서 다음과 같은 단독 기사를 내놨었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KBS 관계자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줄곧 친정부 성향을 보여온 KBS가 이런 식의 보도를 내보낸 것은 최근 KBS 기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기류 변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상 KBS 내부에 있는 젊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지금까지 KBS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그거를 만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니라 선배들, 그 선배들이 그런 식의 인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KBS에 자기가 소속돼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강경화 장관에 대한 그 보도도 이를 갈았겠죠. 반드시 이런 식의 오명을 씻어내겠다. 내가 소속돼 있는 KBS를 위해 가지고 변화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이 노조 지금 내부에서도 젊은 노조원들이 변화의 기류를 계속해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 그런 식의 변화의 의지가 강경화 장관에 대한 단독 보도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 강경화 장관의 보도도 어때요? 어마어마한 지금 파급력을 만들었습니다. KBS 선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보도를 했습니까? 무슨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검은 유착이 있다 그 녹취로 그런 보도를 했었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보로 밝혀졌어요. 저게 지금 KBS 내부에서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입니다.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그 검은 유착이라고 하는 프레임, 그 프레임 사실상 거짓 아닙니까? 그 거짓된 프레임을 만들어내는데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자발적으로 이용해 주세요.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난리가 났었던 검은 유착이라고 하는 프레임은 결국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이철,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검찰에 가서는 유시민과 관련된 질문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로부터 협박 취재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던 이철 전 대표가 이 전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오히려 MBC가 주장했던 검은 유착에 반하는 증언들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무슨 제보자 X라고 해서 그 난리를 쳤던 이호아 씨. 그 사람도 지금 어떻습니까? 법적 증언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 저런 식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답변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은 유착 자체가 거짓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결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 그 일말과도 같은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그 일말과도 같은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무리 거짓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덮으려고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콘서트가 방송되고 난 뒤에 나훈아 선생님 쪽에서는 어떤 연락도 어떤 피드백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호련히 나타나 코로나로 힘든 국민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던 그 날처럼 느닷없이 지금 사라진 느낌이래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 실제로 권력을 꿈꾸고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나훈아 쌤의 저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실체가 있는 듯 실체가 없는 듯, 오로지 그냥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그 겸손함, 그 겸손함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않을까요? 참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저런 식의 겸손함의 미덕이 나훈아 선생님한테 나타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에게는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